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어떤 문제부터 맞닥뜨릴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하고 여기까지 만들어온 이슈,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대형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김건희 특별검사법, 특검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 과연 특검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을 하더라도 언제 하는 걸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일단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특검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의석수로 봐서는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으로 하더라도 지금 하지 맙시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지금 하지 말고 총선 끝나고 합시다. 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선거용으로 특검하지 말자는 거죠. 자, 특히 문제의 독소조항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독소조항 어떤 게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의 지적부터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독소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몰래 카메라 들고 가서 자기네들이 산 핸드백, 핸드백이라기보다도 그보다 좀 작은 파우치 정도 이거를 주려고 했다. 근데 받았네 만에 그 사실상 자기네들이 산 거잖아요. 자, 이러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도 그럼 다룰 거냐? 수사하다가 이것도 있네 이렇게 갈 거냐? 그런데 그런 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바로 이 독소조항 여부를 놓고 여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 특검법, 이 국민의힘 주장입니다만 국민의힘 주장으로서 독소조항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면 보시죠. 첫째, 추천권입니다.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 이 특검 추천권이 지금 야당의 정의당과 민주당에 하나씩 나눠 갖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하다 이게 있네. 그럼 이거 브리핑하고 이거 있네. 저거 브리핑하고. 그래놓고 그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총선 끝나고 나오고 의혹은 총선 전에 최대한 증폭되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게 생중계된다는 점. 자, 양은경 기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그 특검 추천권이 이제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추천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거, 이런 점을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 이것은 이제 지금 올라온 법조항이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든 어떤 인지된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수사할지 전혀 확정해질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이제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아마도 이 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사실상 생중계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보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뒀다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피해 사실 이외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피해 사실 이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 브리핑을,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어떤 대대적인 그 선전선중 도구로 이 특검이 활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좀 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게 앞으로 이제 28일 날 통과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특검 추천권. 자, 검사가 특검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당이 독점한다. 화면 보시죠. 특검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이게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교섭단체라는 게 20석 이하인 정당, 이건 정의당이에요. 딱딱 짚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법 안에 누가 할지를. 이 부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특검을 여러 차례 여야가 합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대한변협이라는 중립적인 단체를 통해서 추천해라.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립적으로 추천의 범위를 넓게 하거나 예. 또는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쌍특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관련돼서는 지금 관련자가 민주당 사람도 걸려 있고 그리고 저 국민의힘 사람도 걸려 있으니까 이건 결국 정의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장동은 정의당이 가져가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 어떻게 됩니까? 그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야라고 적시한 것과 사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특검당 구성도요. 역대 유례 없이 크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를 구성하겠다고 했고요. 이 사람들 운영하는 데만 81억 정도 드는 그런 대규모 특검단을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구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돈을 써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모욕죽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 아주 칼 잘 쓰는 문재인 말 잘 듣는 검사들만 데려다가도 그렇게 탈탈 털어놓고서도 못했던 거를 지금 100명을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의도 자체가 너무나 진실 규명보다는 모욕주기에 있지 않나. 구성부터 잘못됐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과거 전례에 따라서 이런 중립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과거 특검만 따라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대표적인 친문 검사인 이성윤 검사, 이성윤 특검 아니냐, 뭐 이문정 특검 아니냐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정치적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특검이 꽤 여러 번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현직 검사가 특검을 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도의 민감한 수사를 소위 말해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현직 검사를 임용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진짜 작심하고 총선 그 소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선언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사실 또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징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금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고, 본인도 지금 징계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윤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사전 논리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야당 단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안을 만든 부분은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충분히 그 일종의 협상을 위한 강력한 초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특검 같은 경우는 변협에서 4명 정도를 추천하고, 그리고 그때 야당만 그러니까 선임권을 갖는, 최종적으로 2명을 추천권을 갖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 법안을 낼 때 틀림없이 아마 이 법사위나 이런 쪽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물러서야 될 때를 대비해서 아마 이런 강력한 조항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헌법적으로 반헌법적인 아주 악법이라고 하면서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안이 그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진영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징되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 온 거죠. 지금까지 사실, 오기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여당의 지도부가 저 상당한 전략적 판단에 오류를 빚었다는 거죠. 어차피 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법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막을 수 없다? 그럼 최대한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법을 약간 수정하게 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시점 자체를 빨리 당겨서 총선에 관계없이 빨리 가면 매도 빨리 막는 게 좋다고, 우리 빨리 막고 가자는 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더 빠른 시간에 했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희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당시 여권 지도부, 이 김기현 지도 체제의 저는 전략적 판단의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건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다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
그 기간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여당 지도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패스트트랙에서 하면 이 연말에 아마 자동적으로 부의가 되고 아마 본회의 통과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특임이 지금 임명이나 그 기간을 따졌을 때 이거 총선하고 겹친다. 이 경우는 우리 거부권 행사하기도 애매하고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기 애매하다는 그런 판단을 사실은 당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이제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그래픽을 내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특검이 3개가 있었어요. 자, 화면 보시죠. 최순실 특검이 있었고 드루킹 특검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자, 보여주시죠. 수사 대상. 그런데요. 최순실 특검법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죠.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 드루킹 특검법은요. 뭐 대선 과정에서 물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 관여 여부였지만 이 드루킹 특검법도 어떻게 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댓글을 조작하고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공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드루킹 특검법의 주범은 드루킹입니다. 최순실 특검법의 주범은 최순실이에요. 김건희 특검법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입니다. 투자자였어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돈 모은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 조작하는 거 알고서 혹시 돈 준 거 아니야? 이 당시에 그 투자자한테 돈 끌어모았을 때 투자한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에요. 자, 근데 왜 김건희 특검법이냐?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거 있네? 이것도 조사하고 핸드백 있네? 이것도 조사하고 지난번에 순방했을 때 어디 뭐 명품숍 갔다네? 이것도 조사하고 막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관련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거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거든요. 일례로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국정농단 이 사건 관련자 중에서 재판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 그런 정도인데 네. 근데 지금 김기춘 전 실장 쪽에서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인데 지금 본인이 재판 중인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인데 이거는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이 관련 두 글자를 가지고 이거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 이 수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말 그대로 지금 도이치모터스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라도 수사 과정에서 뭐 무슨 명품백 관련이든 아니면은 논문 얘기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해서 네, 앞서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사안까지도 다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가 항변할 구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선 특검법들하고 왜 사실 특검법들이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소위 복붙을 하거든요. 조항들을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련을 빼버린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수사 그 범위에 대해서 김정 전 장관님, 요 네. 부분은 좀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 수사 얘기가 나오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별건 수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다른 수사를 하면서 거기서 수집된 다른 정황이다 이거 가지고 또 털고 그냥 계속 새로운 수사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서 사실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에다가 우리 별건 특검 할래요라고 적시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하는 게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돼서 사건이라면 특검 이름 자체도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면 이 특검의 범위가 명확해지는데 이름 자체를 김건희 특검 해놓고 사실은 이 주가 조작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겠다. 별건 수사하겠다. 그리고 탈탈 털겠다. 모욕 주겠다. 이거를 법에 명시를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냐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특검이기 때문에 범위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민주당 입장도 전해드리죠. 민주당은 문제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총선 후에 이 특검법 수용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우리 당이 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친명계인 좌장 정성호 의원도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공평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장관이 과거의 잣대와 다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장경태 최고위원은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무슨 노래를 틀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테스형.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라 꾸짖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그저 놀아준 오늘이 고맙긴 하여도 죽어도 오만이 또 내일이 두렵다. 김건희 특검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습니까? 그러니 인생 잘 살았어야죠. 자, 민주당에서는 법 앞에 예외가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저기 뭐 이게 공식 석상에서 또 테스형 노래를 틀고 이게 뭐 그 소크라테스를 희화화하는 어떤 게 저런 식의 대응은 사실 한동훈 장관이 뭐 지금 말을 아낀다고 하는데 사실 말을 안 아꼈어도 저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희화화되는 뭐 저런 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저는 뭐 민주당 쪽에서 이게 특히 공보 조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검찰 취재를 다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른바 공보준칙이라는 거 만들어서 기자들 사실상 뭐 정말 취재를 못하게 했어요. 뭐 브리핑 같은 거 다 없애고 또 이게 중간중간 이를테면은 뭐 지금 뭐 브리핑이라든지 뭐 이렇게 피의 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없애고. 조국 장관 때 그거 다 없애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포토라인에서는 뭐 그것도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없애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정권의 실세이고 뭐 대선 주자로까지 부각되던 유력 인물의 수사를 앞두고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기자들의 취재를 원천 봉쇄한 민주당이 지금은 또 이제 뭐 특검법에서 또 이렇게 뭐 브리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만들고 하는 악법도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정당화하는 이런 행태는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자, 물론 뭐 이 전체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거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그게 권력자든 권력자 가족이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퍼스트레이디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검이 예외 없이 진행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총선을 앞두고 이걸 해야 될 것이냐 하더라도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겁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지금까지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헤칠 문제를 못 파헤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수사 개시를 여야 합의해서 총선 끝나고 그 직후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지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는 것과 그렇다고 그 사이에 무슨 뭐 증거인멸하고 그런 거 없지 않느냐. 김건희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자,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지켜보고 그리고 이거 안 했네 아니면 거부권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하면 한 대로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우리 차재원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팩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임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이런 거에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거를 논의할 생각 없이 패스트트랙에 이미 4월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바로 이제 3월 말, 고 4월 초에 이제 막 새로 구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기습적으로 그때 이미 패스트트랙을 올려서 6개월 동안은 상임위원회에 가 있고 이제 2개월 동안은 본회의를 거쳐서 12월에 5개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논의할 의도가 전혀 없이 처음부터 패스트트랙에 그 날짜까지 계산해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날짜를 보면 논의보다는 그러니까 진실 규명보다는 무조건 선거에 이용하겠다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양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재 방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검찰 수사 훈령을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바꾼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브리핑해가지고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검찰 수사 훈령을 바꿨냐면 기소 전에는 어떤 것도 밖에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아예 법무부 장관으로 땅땅땅 두드린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테스 형 얘기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검찰 수사 훈령 지키세요. 근데 그 수사 훈령에 어긋나는 특검법을 왜 만들어서 매일 브리핑을 하고 거짓 뉴스로 선동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그 조국 장관이 만든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특검에서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아까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못하신 부분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뭐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지금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럼 총선 전에 하지 말고 통과는 지금 시키되 시점을 법에다가 총선 이후인 어느 시점에 한다 이렇게 못 박아서 가면 좀 중립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이 나온 거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자신들의 조건을 비슷하게 좀 내걸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에 대한 수사하지 말자. 총선 전에는. 그렇다고 이재명 하면 대표도 지금 하지 그러니까 말자.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지금 수사하자 말자의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수사의 주체가 누구죠?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될 이 지금 주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하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그 이후로 하라고 누군가가 정치권 지침을 내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왜 내걸었을까요? 어허. 정치적 타협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애들로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이후로 늦추자는 이야기는 사실상 저는 뭐 좀 타협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만약 정치적 타협이 저는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일단 민주당에게 우리가 이번 총선 전에 무조건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게. 단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을 좀 조정하자.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특검의 추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변협이 만약에 한 4명 정도 하고 예. 그 4명 중에서 2명은 그럼 야당이 선택해라. 또 그리고 수사 범위 관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자. 이런 식의 정치적 타협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총선 이후로 늦추자는 부분은 사실상 민주당이 저는 받기 힘든 제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